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 여러분은 뭐를 할 때 가장 행복한 감정 있으시나요? 제가 요즘 만나는 사람들마다 물어보고 있는데 다들 대답이 되게 다양하면서도 원초적인 그런 본능이랑 관련된 거이기도 하고, 제가 어떨 때 행복감을 느끼냐면, 저는 이제 저희 집 강아지랑 놀 때, 그다음에 맛있는 거 먹을 때, 그리고 혼자 음악 들을 때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음악은 출퇴근할 때 차에서도 듣고, 에어팟 맥스를 2년 전에 샀어요. 그래서 그거 들으면서 운동하거나, 그거 집에서 혼자 들으면서 뭐 방 청소하거나 그럴 때 굉장히 행복감을 느끼거든요. 제가 학창 시절에도, 어릴 때도 이제 게이라는 것 때문에 많이 우울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을 어루만져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몇 년 전에 어떤 짤을 봤는데, 그 내용인 즉슨 게이가 10대가 되면은 하늘에서 여자 가수를 한 명 이제 점지해 준다. 이제 평생 동안 그 여자 가수의 커리어를 따라가야 된다. 근데 때로는 그녀들에 대한 어떤 팬심이 너무 강해서 그 팬심이 그녀들의 존재를 위협할 만한 그런 일도 발생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뭔가 제 10대, 20대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너무 웃겨가지고, 제가 좋아했던 그녀들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그녀들이 다 요즘에 디바라고 여겨지는 그런 존재들이더라고요. 근데 여기서의 디바의 뜻은 사실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검색을 해보니까 유튜버 올리버 쌤이 잘 설명을 해두셨더라고요. 예전에는 디바라는 게 단순히 되게 노래를 잘 부르는 그런 가창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요즘에 쓰고 있는 디바라는 단어의 뜻은 공주병 걸린 사람이라고 해석을 하는 게 옳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디바 모먼트, 뭐 너 되게 디바 같다라고 말을 하는 게, 이게 좋은 의미는 아니라 너 공주병 걸린 것 같아, 모든 관심이 다 자기한테만 쏟아져야 되고 내가 이 분위기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왜 요즘에 퀸가비 유튜브에 나오는 뭐 그런 디바 마을, 그 세계관도 이런 디바의 의미의 연장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냥 이 가수들을 뭐 어떻게 좋아했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이 가수들과의 저의 그런 개인적인 모먼트, 그 다음에 이 가수들의 좀 그런 개인적인 모먼트랑 연결해가지고 얘기하는 게 좀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짤에서 얘기해준 것처럼 이제 하늘이 점재준다 하잖아요. 제가 처음에 그 점지를 받은 순간이 언제냐면 9년도 혹은 2000년도였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학원을 갔다 와가지고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우이진 씨랑 어떤 남자 아나운서랑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토크쇼가. 희귀병을 앓고 있는 미국 소녀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투병 생활에 대해서 용맹하게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였는데, MC들이 물어봤어요. 그 소녀한테 제일 좋아하는 연예인이 누구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소녀가 브리트니 스피어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평범한 초딩이었던 제가 브리트니를 알 리가 없죠. 그래서 브리트니가 누구야? 라고 궁금증을 갖던 찰나에 바로 그 자료 화면이 나오면서 그녀가 그 빨간색의 바디수트를 입고 Outside It Again 뮤직비디오가 나왔어요. 제가 그 장면을 딱 보면서 응? 뭐지? 약간 내가 이 사람을 좀 좋아하게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느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벅스뮤직에서, 그 당시에 벅스뮤직이 공짜였습니다. 저작권 인식이 거의 없던 시절이어가지고 공짜로 들을 수가 있었는데, 벅스뮤직에 들어가서 그 노래를 다운받고, 제가 롤러코스터 타이쿤이라는 게임 하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가 굉장히 엄격하신 편이어서 하루에 30분밖에 그 게임을 못했어요. 그때 브리트니의 노래를 틀어놓고 게임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사실 중학생이 될 때까지는 딱히 그런 디바들의 음악을 듣진 않았어요. 그냥 가요를 듣거나, 좀 특이해서 제가 클래식을 듣거나 이랬거든요.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제가 그 디바 마을에 입성을 하게 된 게 중학교 2학년 말입니다. 제가 자동차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웬만한 차는 이런 실내에 있는 버튼이나 아니면 이런 시트 디자인만 보더라도 차가 대략 어느 제조사인지 정도는 웬만큼 다 알고 있는 그런 차 덕후인데,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이 덕력이 훨씬 심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제가 주말에 보배드림이라는 사이트에서 중고차들도 보면서, 아, 이 차는 이렇게 생겼구나, 저 차는 저렇게 생겼구나, 이런 걸 막 구경하고, 그 다음에 거기 게시판이 있습니다. 동영상을 올려주는 게시판이 있어요. 자동차 동영상을 올려주는 게시판이 있고, 일반 동영상을 올려주는 게시판이 있는데, 거기에 마돈나 뭐 그래미 공연 이런 걸 보게 된 거예요. 거기서 이제 헝업이란 노래를 불렀습니다. 거의 수영복 같은 옷을 입고. 근데 그걸 보자마자 제가, 와, 이거 진짜 너무 멋지다, 그러면서 그 공연에
매료가 돼가지고 이 마돈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막 찾아봤어요. 찾아보고 그 Confessions on the Dance Floor라는 그 앨범을 통째로 듣기 시작하는데 그 당시 제 그 256MB 아이리버 MP3에 이 노래를 넣어서 이제 학교에 가서 수학 자습 시간인가 이럴 때 듣고 이랬는데 이제 제 친구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 무슨 음악 들어? 이제 그러면은 제가 나 마돈나 음악 듣는데 그러면 애들은 마돈나? 마돈나 그 사람 죽은 사람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그 경기도의 작은 마을에 살았기 때문에 애들이 마돈나라는 걸 알 리도 없죠. 보통은 마릴린 먼로랑 마돈나랑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안 죽었는데 살아있는데 이제 그러고 애들이 들려달라 그러면은 이게 들려주면은 생각보다는 되게 목소리가 젊다. 애들도 되게 착하죠. 그런 걸 왜 굳이 듣겠다고 했는지.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이제 1년이 지나서 보통 가수들이 앨범을 내면은 투어를 돌잖아요. 그 컨페션스 투어의 DVD를 사게 됐어요. 그 DVD를 사면은 그 DVD 플레이어에 넣어서 TV로 봐야 되잖아요. 저는 DVD 플레이는 없었고 플레이스테이션 2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넣고 그 컨페션스 투어를 엄청 자주 봤어요. 제 남동생이 굉장히 마초거든요. 근데 이제 걔가 솔직히 마돈나 이런 거에 관심이 없겠죠. 근데 제가 강제로 앉혀놓고 막 보라고 재밌으니까. 그래서 걔도 보고 그랬거든요. 참 지금 생각하면 좀 미안해요. 근데 아무튼 그 Confessions 투어에 이제 Forbidden Love라는 곡이 있어요. Forbidden Love라는 곡에 맞춰서 이제 마돈나랑 두 명의 남자 백댄서가 나와서 춤을 추는데 좀 뭐라 그럴까 그런 동성애적인 코드가 들어가 있다고 제가 그 어린 시절에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다시 보니까 그게 그 중동의 화합을 염원하는 그런 퍼포먼스인 것 같더라고요. 그 남자 둘이 나와서 뭔가 마돈나와 이렇게 포옹하고 그런 장면에서 약간 어린 제가 생각했을 때 저 둘이 뭔가 그런 게이임을 나타내는 그런 건가? 왜냐면 그 Forbidden Love라는 게 금지된 사랑이잖아요. 퍼포먼스에서 뭔가 그런 거를 은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건가? 이제 혼자서 궁금해하면서 왜냐면은 그 당시 저는 게이라고 제 자신을 개념화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이제 지나갔어요. 점점 그녀의 덕질을 시작할수록 그 마돈나가 굉장히 게이 프렌들리한 아티스트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왜냐면은 마돈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보수적인 미국의 중서부 지방에서 태어났어요. 어릴 때부터 그 본인의 끼를 숨기지 못하고 스타가 되고 싶었는데 네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는 너는 무조건 큰 도시 뉴욕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마돈나의 발레 선생님이었고 그 선생님이 게이였다고 해요. 그 당시가 아마 1960년대, 70년대겠죠? 마돈나가 58년생이니까. 마돈나가 나중에 항상 인터뷰에서도 내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거는 우리 그 게이였던 발레 선생님 덕분이다 라는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마돈나가 뉴욕에 오고 그 마돈나 주변에 있는 그 예술하는 수많은 게이들 그 다음에 아티스트들 를 통해서 마돈나가 이런 게이 컬처에 대해서 굉장히 친숙한 사람이었어요. 게이 커뮤니티가 아니었으면 지금까지 자기가 못 왔을 거다라는 인터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팬이다 보니까 그런 인터뷰들도 접하고 그 다음에 콘서트 중간중간에 하는 그런 스피치 영상들에서도 그런 게이 팬들에게 보내는 애정을 보면서 게이 프렌들리한 아티스트구나라고 이거는 좀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이런 디바 마을에는 마돈나로 이제 출입을 하게 된 거죠. 제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만 하더라도 엄청 활발한 학생은 아니었어요. 엄청 내성적이진 않았는데 뭔가 이런 마돈나의 굉장히 자신감 넘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약간 대리 희열을 느낀 것 같아요. 뭐 좀 끼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거는 뭐 저는 제가 아닌 모습으로 사랑받느니 그냥 제 모습으로 미움을 받는 게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나도 좀 가져야겠다. 왜냐면 인터뷰 같은 것만 보더라도 이런 애티튜드가 나 아니면 이런 걸 누가 해? 이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무언가 공부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어떤 도전을 해야 될 때 그런 데서 많이 영감을 받은 것 같아요. 응원을 저 스스로 받은 거죠. 제가 또 N이잖아요. NF형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마돈나를 제 삶에 투영을 시켰냐면 제가 한약을 잘 못 먹어요. 근데 한약을 먹을 때 항상 마돈나가 옆에서 넌 이걸 먹을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그런 식으로 뭐 운동할 때도 힘들 때 뭔가 너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남자 빌더들에게 이입을 한 게 아니라 마돈나가 응원해준다는 생각을 하고 되게 많은 일들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항상 제 멘탈을 단련해준 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이 추천곡이 있다면은 마돈나의 그 헝업이라는 노래를 정말 좋아하고요. 그리고 그 앨범에 Sorry라는 노래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미안하다는 말은 듣고 싶지가 않아. 알고 싶지도 않고 네 이야기는 별로 안 듣고 싶거든. 약간 이런 기갈진 노래인데 뭔가 상대방이 저한테 잘못하는 일이 있거나 그럴 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Forbidden Love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제가 게이라는 걸 굉장히 슬퍼할 때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이제 그런 슬픈 감정에 빠져보기도 하고 그랬던 생각이 나네요. 네. 마돈나 빠돌이 짓을 하다 보니까 마돈나랑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같이 부른 노래가 있더라고요. 2003년도에 발매한 In The Zone이라는 브리트니 스피어스 앨범에 마돈나가 피처링을 한 곡이 하나가 있는데, 노래를 듣고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제가 어린 시절 영접했던 그런 식으로 하늘이 어떻게 예고편을 보여줬던 브리트니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2003년도 VMA를 보면은 거기에 마돈나, 그 다음에 브리트니, 크리스티나 아길레라가 3명이서 키스를 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한 적이 있거든요. 마돈나의 어떤 왕위를 계승한다 그런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당시 보면서 여자끼리 키스를 하네? 근데 뭔가 나쁘지가 않다, 이거 뭔가 멋진데?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막 저녁 먹는데 엄마 아빠한테 이제 3명이 막 키스를 하고 그 남자친구들이 보고 있고 막 그런 얘기를 막 했었어요. 엄마 아빠 앞에서. 엄마 아빠는 관심도 없었을 텐데. 그렇게 이제 브리트니 스피어스 뒷조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지금이야 막 연예인들이 팬들이나 일반인들이랑 양방향으로 소통을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저 같은 빠돌이들은 방송사들이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일방적으로 소비하는 소비자였기 때문에 크게 얻을 수 있는 떡밥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막 유튜브도 메인인 그런 플랫폼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의 그런 M군, 판도라 TV 이런 데 들어가야 영상이 더 많았어요. 학교 갔다 오면은 막 그런 거 검색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냈었는데, 제가 이제 덕질을 시작한 2006년, 7년도가 브리트니에게는 굉장히 암흑기 같은 시간이었거든요. 저는 브리트니 스피어스를 사실 여기에 넣어야 되나 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브리트니가 그렇게 게이 프렌들리한 아티스트인가? 이런 생각이 잘 안 들어가지고 오늘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좀 스터디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굉장히 커리어 초반부터 게이 프렌들리한 발언을 많이 했더라고요. 오늘 그럼 같이 모아서 이야기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 아무튼 2007년, 6년이 그녀에게 굉장히 암흑기였는데, 이제 2007년에 희대의 역작 그 블랙아웃이라는 앨범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저는 그 당시에는 그 앨범이 그렇게 좋은지 몰랐고, 약간 이게 하나 일화가 있는 게, 제가 브리트니를 좋아하는 거를 이제 제 친한 친구들도 알고 있었는데, 이제 같은 반에서 한 무리에 같이 있는 남자애가 그 2007년에 브리트니가 VMA에서 김미모어라는 퍼포먼스를 하거든요. 10년 뒤에 밝혀진 진실이지만 고의적으로 브리트니의 비율을 좀 뚱뚱하게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원본이나 리허설 때보다 훨씬 더 뚱뚱하게 나왔고, 술 마시고 공연을 했다, 아니면 리허설도 안 하고 올라갔다, 뭐 별의별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아무튼 그 공연이 끝나고 나서 제가 그 다음날 학교에 갔는데 무리에 있던 되게 찐따 같은 남자애가 있었거든요. 근데 걔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야, 어제 공연 봤어? 완전히 걔 돼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성격이었으면은 야, 너나 똑바로 살아 이 뷰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만, 그 당시 저는 좀 소심한 학생이어가지고 막 하하하 이렇게 웃고 그냥 자리에 앉았거든요. 그 이후부터는 뭔가 그녀가 굉장히 어딘가 좀 나사가 빠진 사람처럼 춤도 열심히 추지 않고 좀 대충대충 한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알고 봤더니 그 아버지의 그런 후견인 제도에 대한 본인의 반항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날이 되었습니다. 브리트니 얘기를 해보면, 브리트니가 너무 착해서 그렇게 디바의 이미지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찌 보면은 이 세계관에서 제일 센 캐가 브리트니가 아닐까. 왜냐하면 그런 아버지의 후견인 제도와 주변인들이 본인의 등골에 빨대를 꽂고 수십 년을 그렇게 억지로 활동을 했는데, 아니 솔직히 그냥 아침에 회사 가는 거 제가 제 발로 면접 보고 그 회사 가서 이제 제가 다니겠다고 해서 돈 벌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누가 억지로 나한테 일을 시키고 너 이 날짜에 일해야 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해야 돼 라고 강제로 시키는 건데, 그거를 참고 했다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후견인 제도가 종료되어서 굉장히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 브리트니랑 딱히 그렇게 막 게이적인 모먼트를 느낀 곡들은 없는데, 제가 김미모라는 노래를 진짜 좋아해요. 그 노래 가사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계속 조금만 더 보여달라, 좀 더 달라, 무언가를 달라고 갈망을 한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녀는 사람들에게 더 주지 않았죠. 열심히 춤추지도 않았고 사람들이 원하는 걸 안 해줬어요. 결국 그럼으로써 뭔가 그녀의 복수가 완성이 된 게 아닌가. 그래서 그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고, 블랙아웃 앨범에서 Why Should I Be Sad인가? 무슨 내용이냐면, 내가 왜
왜 슬퍼야 되는데 난 슬프고 싶지 않아, 약간 요런 노래. 그래서 뭔가 약간 썸이 빠개졌다던가 개인적으로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그 노래를 들으면서 저의 그런 기강을 다시 잡곤 했고, 블랙아웃 앨범이 진짜 17년이 지난 지금 들어도 너무 사운드가 신선하고, 그 뒤에 나온 앨범들은 별로 안 좋아요. 저는 좀 너무 상업적이고 제 마음에 와서 꽂히는 것들은 별로 없어가지고, 그 이후에 어떤 커리어는 제가 앨범이 나오면 듣긴 하고 했지만 제 영혼을 만져주는 느낌은 별로 없었달까요. 그 다음에는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인데, 크리스티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마돈나, 브리트니, 크리스티나 그 2003년 VMA 공연에서 키스한 걸로 이미 알고 있었어요, 크리스티나를. 근데 저는 그때 크리스티나가 태닝을 너무 심하게 하고 곱슬머리를 하고 있어서 크리스티나가 저는 흑인인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그냥 백인 혼혈이더라고요. 크리스티나의 앨범을 제가 이제 독학 재수를 하면서 이제 듣게 되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아주 제 그 개인 인생에서 중요한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연히 이 집 스트립 앨범에서 브리플이라는 노래랑 더 보이스 위든이라는 노래를 듣게 되거든요. 그 두 개의 가사가 공통적으로 나 자신을 되게 보듬어주는 내용이에요. 뷰티풀이라는 노래는 너는 누가 뭐래도 제일 아름다워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고, 그리고 그 더 보이스 위든이라는 노래는 네 안에 그 목소리에 귀 기울여봐, 너무 슬퍼하지 마, 약간 이런 노래입니다. 제가 독학 재수를 하면서 너무 외로웠거든요. 그리고 뭔가 나만 굉장히 인생이 안 풀리는 느낌? 그렇게 좀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차였는데, 스스로 게임을 인정한 거는 이제 군대를 다녀와서이긴 하지만, 그래도 고등학교 때부터는 어느 정도 제가 내가 게이인가? 인지는 하고 있었거든요. 인지를 하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었는데, 뷰티풀이라는 노래를 맨날 듣기만 하다가 뮤직비디오를 찾아보게 된 거예요. 그 뮤직비디오에 대놓고 게이가 등장해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우리 사회에서 되게 소수자라고 여겨지는 사람들 모습이 이렇게 쫙 나와요. 게이도 나오고 막 거식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도 나오고 고도 비만인 분들도 나오고 트랜스젠더도 나오고, 우리 사회의 그런 굉장히 정형화된 평균의 기준에 봤을 때 좀 별나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카테고리의 사람들이, 제가 느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미디어에서 게이라는 모습을 처음 본 거예요. 물론 홍석천 씨 빼고요. 남남이 보여지는 그런 비주얼적인 모습을 처음 봐서 게이가 나오네? 그걸 좀 인지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노래 가사가 넌 아무 문제가 없다, 사람들이 하는 말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 너는 아름다운 존재다, 이런 노래잖아요. 근데 그 노래에 게이가 나온다? 엄청나게 그 마음의 위안을 받은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게이라는 사람이 나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보다. 내가 되게 혐오하는 나 자신을 괜찮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정말 이 60억 인구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있다는 거를 내가 깨닫게 되니까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나도 나름 약간 가치 있는 사람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 이제 나는 그녀의 빠돌이가 될 것이다 라는 거를 다짐을 했죠. 다짐을 하고 이제 그녀의 또 필모그래피도 쭉 따라가게 됩니다. 크리스티나 같은 경우에는 다른 가수들에 비해서 앨범을 자주 내는 편이 아니에요. 4년에 한 번씩 앨범을 내기 때문에 월드컵 가수라는 그런 별명이 있는데, 그리고 그 앨범마다의 컨셉 변화의 폭이 좀 큰 편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장르를 했을 때 그게 잘 되면 그걸 여러 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좀 시도를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크리스티나 같은 경우에는 게이들을 서포트하는 게 그렇게 메인스트림이 아닐 때부터 게이 커뮤니티를 지지해 왔다는 게 저한테 굉장히 큰 어떤 감동? 덕질 포인트였고, 성지향성으로 고민하던 시기에 가장 첫 번째로 위로를 해준 그런 아티스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인생에서 굉장히 의미가 크고, 얼마 전에 그 노래들을 다시 들었는데 제 어린 시절에 제가 생각이 나면서 추억에 잠겼습니다. 그 당시에 순수했던 제가 생각나기도 하고, 노래를 몇 개 추천드리자면은 밝은 노래를 추천해주고 싶어요. 이 뷰티풀 더 보이스 위든 이거는 좀 가창력을 뽐내는 발라드인데, 그 Back to Basics라는 앨범에서 Ain't No Other Man이랑 Candyman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를 굉장히 칭송하는, 너가 최고야, 막 이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은 너 한 명밖에 없어, 이런 내용인데, 저는 썸 타거나 누구랑 사귀거나 기분이 좋을 때 이 노래를 많이 들었거든요. 크리스티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례한 질문 듣는다? 그러면 바로 그냥 들이받아버려요. 뭔가 그녀의 그런 더러운 성질이 참 본받을 점이다. 단순히 그냥 성격이 더럽다가 아니라 내가 실력이 되니까 너가 뭔데?
너 뭔데 날 가르치려고 해? 약간 이런 마인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더러운 성질을 배우자라는 것보다는 개인의 실력을 좀 키우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본받을 점이 많은 가수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 이제 시간 순으로 보자면은 제가 독학 재수를 했잖아요. 수능을 보고 수시 시험을 막 보러 다니는데 약간 크리스티나랑 비슷한 결로 케이티 페리 노래를 많이 들었어요. 그 당시는 이제 케이티 페리의 폭주 기관차에 석탄을 막 넣고 있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케이티 노래 중에 이제 Firework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제가 수시 시험을 보러 다니면서 Firework이라는 노래를 많이 들었어요. 지금도 이제 Firework 노래를 들으면은 막 그때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수시 시험 봤던 그때가 생각이 나거든요. 그리고 또 어찌 보면 제가 수시로 대학을 가게 돼가지고 이 노래 자체도 저한테 좀 긍정적인 의미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Firework 뮤직비디오를 보시면 거기에도 게이가 나와요. 그게 좀 굉장히 비슷한 스토리라인인데, 너 안에는 불꽃이 있다, 너만이 서투릴 수 있고 너만의 색깔을 사람들한테 보여줘라, 너가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다, 그런 내용이에요. 거기에도 이제 고민이 많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게이도 있고, 그 다음에 약간 그 비만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그런 급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개인 사람이 막 고민을 하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키스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KT도 굉장히 게이 프렌들리한 가수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적인 친밀감을 혼자 느끼고 있었어요. 이 티네이지 앨범도 굉장히 좋아했고, 그 앨범은 정말 잘 됐잖아요. 마이클 잭슨과 타이 기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빌보드에서는 인정해주지 않았거든요. 아무튼 그 이후에 나온 앨범 프리즘이라는 앨범에서도 언컨디셔널이라는 뮤직비디오에서도 게이 커플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되게 KT가 이 게이 커뮤니티를 굉장히 서포트해주는 그런 사람이구나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어요. 항상 응원하고, 그 케이티 페리의 노래를 들으면은 제 대학 시절이 많이 생각이 나고, 대학교 1학년 때 부푼 마음으로 등교를 하던 그 2011년이 너무 생각이 나고, 크리스티나만큼은 아니지만은, 왜냐면 첫 번째 충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굉장히 좀 힘을 받으면서 그 노래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Firework이라는 노래를 또 얼마 전에 들어봤는데, 그 노래를 통해서 이제 막 힘을 받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최근에 와서는 KT가 최근 앨범들이 너무 안 되고 있어가지고 너무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픈데, 앨범을 들었을 때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이게 댄스 팝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사실 요즘에 어린 친구들 입장에서 보면은 좀 식상한 앨범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어쨌든 그런 류의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즐겁게 들었는데, 제가 입덕한 시기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데 KT가 조금 더 빨랐고, 2009년에 이제 대놓고 뭔가 게이 프렌들리한 아티스트가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레이디 가가인데요. 제가 연예인들 이렇게 파파라치 사진을 보는 걸 좋아해가지고, 왜냐면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스타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평소에 뭐 하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때는 다음에 들어가면은 다음 영화라는 게시판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연예인들의 그런 사진을 볼 수 있는 그런 게시판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뭐 대형 신인의 등장이라고 하면서 이제 2009년에 그 레이디 가가의 뭐 기괴한 복장들이 막 올라오면서, 제가 얘는 또 뭐야, 뭐지? 좀 되게 관종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음악을 들어봤는데 음악이 되게 좋았어요. 뭐 저스트 댄스나 포컬페이스나 아무 생각 없이 무지성으로 듣고 있었는데, 그때 무슨 머치뮤직 어워드인가? 레이디 가가 공연을 하고 수상 소감을 얘기하는데, 신과 게이들에게 이 노래를 바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린 저는 보면서 이건 또 뭔 소리야, 게이랑 뭔가 신이라는 거는 굉장히 양립하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그 둘한테 이걸 바친다고? 이제 2011년이 되고 제가 대학생이 되고 그 Born This Way라는 앨범이 나왔잖아요. 너가 너 자신을 좋아하면 그걸로 된 거다, 너가 너 자신을 사랑하면 그걸로 끝이다, 이제 그리고 너가 뭐 게이든 뭐든 간에 넌 아름답다, 이제 그런 걸 상기시켜 주잖아요. 그 노래를 들으면서도 많은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이제 대학생이 되고 엄청난 자유가 생기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볼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레이디 가가는 자기 팬들을 몬스터라고 부르잖아요. 그 개념부터가 전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나는 평소에 내가 되게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우리를 그냥 아예 몬스터라고 부르면서 자기는 마더 몬스터라 하잖아요. 이미 그 사람과의 그런 유대감 안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거죠. 이 앨범은 이제 군 생활을 하면서 제 멘탈에 엄청난 많은 도움을 줬는데, 짝사랑설에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공군을 갔는데, 제가 근무하던 곳이 두 군데였는데 한 군데가 이제 활주로 맨 끝에 있는 사무실이었어요.
거기는 이제 일몰 시간 이후에 퇴근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일몰 시간 이후에 퇴근을 하면 활주로에 불이 다 꺼져 있어요. 활주로가 참고로 3km인데 한 1.5km 정도를 자전거를 타고 이제 유도로를 따라서 제가 사는 생활관으로 복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게 진짜 불이 하나도 없거든요. On This Way 앨범에 Marry the Night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밤이랑 아예 내가 결혼을 해버리겠다, 이 어둠과. 내가 두려워하는 것과 그냥 결혼을 해버려서 이걸 삼켜버리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저는 활주로를 자전거 타고 달리면서, 왜냐면 거기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너무 무서우니까 제가 그 메리 더 나잇을 항상 불렀어요. 난 무섭지 않다 이제, 이러면서 1.5km를 항상 달려왔었는데, 그래서 그 노래를 들으면은 그 활주로와 유도로의 그 검은색 어두운 풍경과 거기를 이제 달리던 일병 상병이 제 모습이 너무 생각이 나고, 개인적인 부분을 다듬어주는 큰 데모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힘들 때도 그런 식으로 많이 약간 응원을 받은 것 같아요. 최근에 진짜 감명 깊은 그런 인터뷰를 봤는데, 그게 뭐냐면 빌 게이츠가 레이디 가가를 인터뷰하는 그런 내용인데, 거기서 왜 본인이 남자라는 루머에 대해서 해명을 하지 않았냐라는 질문을 받아요. 근데 레이디 가가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난 해명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는데 그런 걸로 왕따를 당하고, 너는 여자인데 남자처럼 행동해? 아니면 너는 남자인데 왜 여자가 되고 싶어 해?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로 실생활에 처해 있는 청소년들이 있는데, 팝스타인 자기가 그런 거를 적극 해명했을 때 뭔가 그 사람들이 굉장히 상처를 받을 것 같아서 자기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참 이런 생각 자체가 너무나도 뭐라 그럴까, 감동적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나와 다른 카테고리에 있는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는 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내가 속하지 못한 그런 집단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하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인데, 뭐 아무래도 그런 스타들도 다 어릴 때 본인이 별나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서 소수자나 약간 왕따나 이런 거를 더 잘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참 되게 생각이 깊은 사람인 것 같아요. 아티스트로서도 굉장히 성공적인 그런 커리어를 보여주고 있고, 또 배우로서도 굉장히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잖아요. 본받을 점이 많은 그런 인물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앞장서서 그렇게 세임섹스 매리지, 동성결혼 합법화 하자는 그런 스피치에 나오기도 하고, 이 게이 커뮤니티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위로를 받았던 그런 아티스트이고, 추천곡을 뽑자면 저는 포크페이스라는 노래를 진짜 좋아하는데, 사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누구랑 썸 탈 때 뭔가 내가 좀 을이라고 느껴질 때, 내가 뭔가 좀 끌려다니는 것 같을 때 항상 포커페이스를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그 노래에 그런 가사가 나오거든요. 걔 마음속에 가진 패를 내가 다 알아낸 다음에 걔 마음을 갖고 놀아버릴 거야, 이런 가사가 나오는데, 뭐 실제로 제가 그렇게 행동한 적은 별로 없지만 그 노래를 들으면서 제 망상 속에서나마 갑질을 했다. 최근에 나온 앨범 그에서 Rain on Me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나에게 비를 뿌려봐라, 내가 끝까지 살아남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운동할 때도 많이 듣고, 힘든 일이 있으면은 그런 노래 들으면서 많이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이제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때 제가 카일리 미노그 노래도 많이 들었거든요. 미국에서는 큰 인기가 없는데 이제 유럽이나 다른 문화권에서 더 인기 많은 가수예요. 약간 마돈나가 좀 저항하는 그런 이미지가 더 강하다면, 카일리는 좀 더 우아한 그런 이미지이고, 그리고 카일리도 게이 커뮤니티의 큰 서포터예요. 카일리 같은 경우에는 뮤직비디오에 헤테로섹슈얼의 그런 매스큘린이 아니라 약간 게이들의 매스큘린한 그런 이미지를 많이 차용했어. 카일리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게이라는 거를 음악으로 표현해봐라 라고 했을 때 그냥 카일리 미노그의 음악을 들려주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참 뭐라고 표현하기가 그런데, 카일리의 콘서트도 그렇고 뮤직비디오도 그렇고 게이스럽다, 그런 표현이 제일 적절하지 않을까. 카일리 같은 경우에는 그 암을 이겨낸, 유방암을 이겨낸 그런 강인한 여성이거든요. 카일리의 그런 노래들과 그녀의 생애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저도 강인한 인물이 되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고, 그리고 카일리 노래들이 되게 가볍게 들을 수 있지만 되게 퀄리티가 있는 음악들이어서 저는 평소에도 자주 듣는 것 같아요. 운동할 때도 자주 듣고. 그 다음에는 이제 대학교 시절을 지나서 군 입대 후로 이제 시간이 지나갑니다. 제가 아이스크림을 먹어가지고 너무 추워서 이
패딩을 입었어요. 그 당시에는 핸드폰을 당연히 쓸 수가 없었어요. 뭐 어떤 신곡이 나왔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려면은 그런 정보를 모아주는 알짜 블로그들이 있었어요. 그런 팝 음악을 소개해주는 블로그에서 뭐 라나델레이라는 가수가 있다, 굉장히 좀 매혹적이다, 그런 포스팅을 봤어요. 그래서 이어폰을 꽂고 싸지방에서 컴퓨터를 하다가 제가 아직도 그 라나델레이의 음악을 들은 첫날을 기억을 하는 게, 제가 교대 근무자여가지고 이제 낮에 싸지방을 되게 널널하게 쓸 수가 있었거든요. 굉장히 밝은 낮에 이제 햇빛이 막 들어오고 있었는데 그 라나델레이의 Summertime Sadness라는 음악을 딱 들었거든요. 진짜 좀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왜 충격을 받았냐면 그동안 들었던 노래들이랑 약간 결이 굉장히 다른 느낌? 인간이 이런 종류의 음악을 만들어낼 수가 있구나, 약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 전에는 그냥 뭐 제가 느끼고 있던 감정들이 뭐 우울함, 기쁨, 아니면 뭐 슬픔, 뭐 그런 종류의 감정들이 있었다면은 그 음악을 들은 이후로는 약간 라나델레이라는 그런 감정이 새로 생긴 기분? 이게 단순히 우울하기만 하다고 표현하기에는 또 그녀의 음악 안에 굉장히 복합적인 감정들이 담겨 있거든요. 제가 여태까지 그런 수많은 가수들의 빠돌이 짓을 하면서 그렇게 막 충격을 크게 받은 일이 막 많지는 않은데 되게 강렬했던 경험 중에 하나고, 짝사랑 매니아 그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조종사를 짝사랑했다 했잖아요. 근데 그 서머타임 새드네스의 뮤직비디오를 보면은 이게 라나델레이가 뭐 친구에 대한 얘기다 아니면 뭐 연인에 대한 얘기다, 그 의견이 분분하던데, 이게 이제 라나델레이랑 어떤 여자분이 나와요. 근데 뭐 정황상 그 여자분이 거기서 스스로 생을 마감해요. 라나가 굉장히 슬퍼하면서 너 떠나기 전에 나에게 키스라도 해주지 그랬냐, 약간 좀 비극적인 사랑을 다루고 있는 그런 노래거든요. 저는 이제 또 망상이 심하니까 이게 나와 그 장교에 대한 그 이야기 같다, 꼭 그렇게 느껴지면서 이 노래에 굉장히 더 이입을 하게 됐거든요. 이 노래 자체가 어느 여름날의 어떤 사랑의 그런 비극적인 엔딩에 대한 거다 보니까 뭔가 여름에 누군가를 만나서 잘 안 되거나 이랬을 때는 이 노래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라나의 음악이 좀 좋은 점은 가사가 굉장히 입체적이에요. 이건 정말 노벨 문학상을 받아야 된다. 왜냐면은 다른 상업적인 가수들 같은 경우에는 누가 좋으면 너 좋아해, 막 너 좋아하는 거 너무 좋아, 그런 식의 흐름인데, 그러니까 라나는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을 많이 써요. 그 노래 자체가 굉장히 입체적인 그런 느낌이고, 싫어해도 싫어한다 표현하지 않고 굉장히 돌려서 얘기하는 그런 노래들이 많거든요. 은유적인 표현이 많다 보니까 제가 그 노래를 듣던 20살, 20대 초반, 중반에는 그 의미를 잘 몰랐거든요. 근데 10년이 지나고 정말 이 사람 저 사람 다 겪어보고 만나보고, 이 내용이 약간 내가 경험했던 이 사람이랑 겪었던 일이 아마 라나한테는 이런 의미였을까?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하나둘씩 생기고, 이 부분은 약간 내 얘기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더 이 가수를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의 뭔가 더 새로운 기쁨을 느껴보고 싶다고 하시면은 라나델레이의 앨범을 1집부터 2집, 3집, 4집 다 들어보시는 것을 정말 강추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머라이어 캐리입니다. 머라이어 캐리 존재는 고3 때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제 짝꿍이 제가 팝 음악을 좋아하니까, 그 친구도 남자애였는데 야 머라이어 캐리의 앨범이 이번에 새로 나왔는데 한번 들어봐라, 들어봤는데 괜찮았어요. obsessed가 수록된 앨범이거든요. 머라이어를 엄청 좋아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머라이어가 어떤 그런 개인적인 모먼트랑 연관이 돼 있다는 걸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큰 팬은 아니었어요. 2017년 즈음에 머라이어 캐리가 어떤 시상식에서 LGBTQ로 이제 오행시를 한 영상을 봤는데, 머라이어도 그 게이 커뮤니티의 큰 서포터구나, 이제 그걸 좀 인지를 하게 되었고, 머라이어 캐리의 그 Obsessed라는 곡에 완전히 빠져버리게 돼요. 그게 어떤 노래냐면, Obsessed가 약간 집착하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에미넴이 머라이어 캐리한테 굉장히 집착을 하는 거예요. 너 나한테 왜 이렇게 집착해? 이러면 내리 깔보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너랑 같은 급이 아닌데 왜 너가 나를 언급하고 다니는 거야? 약간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어떤 관계에서 을이 되거나 아니면은 좀 썸이 빠개질 기미가 보이거나 이럴 때 제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시대에 일컫는 그런 디바라는 이미지에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이 머라이어 캐리인 것 같아요. 머라이어 캐리의 그 애티튜드가, 이거 나 아니면 누가 이렇게 하는데? 나 아니면 아무도 못해.
근데 본인이 이제 실력이 있으니까 그것도 약간 크리스티나랑 비슷한 결이겠죠. 그런 애티튜드가 정말 멋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실력이 있으니까 이 정도 하는 거 아니겠어? 약간 이런, 저는 뭐 회사에서 일하거나 아니면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뭐 제가 그렇게 오만하게 군다는 건 아니지만 나도 뭔가 실력을 갖춘 다음에 남을 욕하든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답니다. 90년대 그런 발라드 디바 시절의 머라이어 캐리 음악은 별로 좋아하지 않고 옵세스드 앨범 이후에 나온 앨범들을 더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 머라이어 캐리가 이제 디바에 딱 맞는 이미지라고 했잖아요. 굉장히 그런 기갈스러운 곡들이 많거든요. 7년에 나온 앨범에는 Get the Fuck Out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따구로 굴 거면 그냥 꺼져, 내가 발렛 불러줄 테니까 꺼져버려, 약간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노래도 이렇게 정신을 고쳐먹을 때 듣기가 굉장히 좋고, 발라드 노래 중에서는 저는 Hate You라는 노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옵세스드라는 노래는 제가 살면서 아마 가장 많이 들은 노래일 거예요. 왜냐면 애플 뮤직이 이제 매년 리캡을 해주잖아요. 연말에 어느 노래를 제일 많이 들었는지. 7년도부터 매해 항상 머라이어 캐리 옵세스드를 제가 제일 많이 들은 거라고 애플 뮤직이 항상 결산을 해줬었거든요. 애정하는 가수. 그 다음에는 원래 시간 순서상으로 봤을 땐 제일 마지막인데, 제일 마지막에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를 얘기하고 싶어서 그 다음 이제 빌리 아일리시입니다. 사실 저는 초창기 빌리 아일리시 그 앨범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너무 노래가 심심한 거예요. 뮤직비디오나 이런 것도 굉장히 기괴하고 그냥 옷차림이나 뭐 이런 게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전반적인 그런 바이브. 애플 뮤직에는 애플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면은 뭐 A리스트 팝이라고 해가지고 요즘 나오는 팝들을 이제 애플이 매일매일 업데이트 해주는 그런 플레이리스트가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걸 그냥 틀어놓고 운전을 하고 있는데 어떤 노래가 나오는데 노래가 너무 좋은 거예요. 누가 부른 거지? 그러고 찾아봤더니 그게 이제 빌리 아일리시의 Happier Than Ever라는 노래더라고요. 이 노래를 만약에 한 번도 들어보시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당신은 행운아입니다. 저는 진짜 돈 한 100만 원 내라고 해도 이 노래를 듣기 전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이 노래를 안 들어본 귀를 다시 사고 싶어요. 이 노래는 기본적으로 toxic relationship에 대한 노래예요. 누군가에게 좀 감정적으로 학대받았던 사람들, 어떤 관계 안에서 동등한 위치에서 대우받지 못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굉장히 공감을 할 만한 가사인데, 왜 happier than ever냐면 너랑 헤어져서 너무 해피하다는 거예요. 뭔가 노래 안에도 반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런 톡식 릴레이션십을 경험한 일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런 관계에 있으면서도 제 탓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내가 조금 더 매력적인 사람이었다면 나를 좋아해 줬을까? 아니면은 내가 뭐 좀 더 몸이 좋았다면 나를 좋아해 줬을까? 아니면은 뭐 내가 뭐 어떤 사람이었다면 나는 왜 걔 마음에 드는 사람이 못되었던 걸까? 스스로 제 탓을 많이 했거든요. 이 가사 해석본을 보는 순간에 그 모든 응어리가 다 사라지는 느낌? 그 관계에 대해서 후회했던 그 사건의 당사자들한테 뭔가 빌리가 대신해서 말을 해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가슴속에 있던 그런 답답함이 모두 사라지는 느낌이어서 저는 이 노래를 이제 굉장히 좋아하고, 최근에 빌리 아일리시 새 앨범이 나왔잖아요. 콘서트가 있다면 꼭 가보고 싶고, 빌리도 커밍아웃한 양성애자이잖아요. 소수자로서의 친밀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계속해서 좋은 음악을 빌리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저를 이제 위로해주는 가장 마지막 가수는 현 시점 최애 가수인 찰리 XCX입니다. 제가 찰리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가 20대 후반을 영국에서 보냈어요. 런던에 이제 쇼디치라는 동네에 살았습니다. 런던은 그 지하철에서 비싼 요금제를 쓰는 사람이 아니면은 그 휴대전화가 안 터져요. 그냥 스트리밍을 이용하다 보니까 튜브를 타면은 이제 노래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애플 뮤직은 음악을 저장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플 뮤직을 이제 그때부터 쓰기 시작한 건데, 영국에서 영국 핸드폰 번호로 애플 뮤직에 가입을 하면 애플 뮤직도 청취하는 국가에 따라서 기반으로 서비스를 해주는데, 찰리 같은 경우는 영국 국적의 가수라서 그때 이제 찰리의 음악을 처음으로 듣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2017년이 하이퍼팝이라는 장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해예요. 그래서 팝2라는 그런 믹스테이프 앨범을 내거든요. 지금 나온 그 브렛의 거의 어머니격인 앨범이에요. 이 팝2를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음악이 굉장히 뭔가 가벼워 보이는데 약간 처음 듣는 그런 신선한 사운드인 거예요. 신선하기도 하고 뭔가 좀 딥하기도 하고 되게 비트가 빡세긴 한데 신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앨범을 그냥 통째로 다운받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뭐 그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찰리를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잉 하고 있었는데
찰리가 난 모든 걸 게이들을 위해서 한다라는 그런 포스팅을 보고 나서 그녀의 빠돌이가 될 것을 맹세하고 스트리밍을 이제 엄청 돌리기 시작했죠. 제가 어떤 게 먼저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팝2라는 앨범이 있고 그 브룸브룸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그 브룸브룸이라는 노래는 그 뮤직비디오를 보러 가시면은 댓글에 그냥 게이들밖에 없습니다. 웃긴 댓글들이 있었다면은 뭐 찰리가 게이를 발명했다, 그 다음에 뭐 게이들이 뭐 운전을 발명했다. 그 브룸브룸이 이제 운전하는 내용이거든요. 무슨 찰리가 굉장히 그런 게이 커뮤니티, 게이 팬 베이스로 활동하는 가수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찰리를 이제 그때부터 좋아했잖아요. 근데 좀 안타까웠던 게 찰리가 하는 음악이나 아니면은 뭔가 이 팬들이 너무 메이저가 아니다 보니까 좀 안타까웠어요. 그런 메인스트림에서 크게 주목을 못 받는 게 너무 안타까웠었는데, 이번에 브렛은 완전히 하이퍼 그 자체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굉장히 잘 돼서 개인적으로 너무 기쁘고, 뭔가 나의 이런 존재에 대해서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저한테도 큰 정서적인 위안이 되고, 나 또한 그 가수가 뭘 하든 응원을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크게 들더라고요. 찰리가 고수했던 그 하이퍼 팝이라는 장르가 그 메인스트림에서 그렇게 주목을 받는 장르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찰리도 존버를 한 거잖아요. 계속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온 건데, 뭔가 그런 모습에서 저도 나 자신을 잘 돌아보고 내가 좋아하는 거를 꾸준히 잘 해나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남의 시선을 너무 신경 쓰다 보면은 굉장히 이상한 인생을 살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찰리의 인생을 보면서 생각을 했고, 제가 이번에 언급했던 모든 가수들이 다 행복한 삶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어린 시절이 부유했던 스타들이 되게 많고, 어떤 스타의 명반은 굉장히 힘든 시간 이후에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녀들이 겪은 그런 아픔들이 잘, 뭐 팬이던 음악이던 그런 걸로 잘 치유됐으면 좋겠고, 왜냐면 저 또한 그녀들을 통해서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그녀들이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인스타를 만들었는데요. 인스타 아이디는 이렇게 투표 같은 거 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의견을 뭐 받을 일이 있으면은 그냥 구글 닥스 이런 걸로 받을까 아니면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인스타를 만들어서 뭔가 소통이라는 말에는 좀 너무 오그라들고 그냥 뭔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인스타고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인스타그램이다 보니까 인스타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해서 이제 커뮤니티에 작성했는데, 아무래도 뭐 못 보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영상의 마지막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만든 인스타였는데, 이 유튜브에서는 그냥 제가 만든 거를 여러분께서 보시고 뭐 댓글도 달아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 공간인데, 인스타로 뭔가 서로 모르고 살 수도 있는 그런 인생인데 좀 연대가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매일 올리면은 제 정신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아서 가끔씩 스토리도 올리고 제 소식을 또 전해 보겠습니다. 제가 어디서 봤는데, 이 행복이라는 거는 많이 내가 느끼려고 적립을 할수록 내가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되게 막 로또에 당첨되거나 아니면은 막 엄청 큰 시험에 통과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항상 염원하던 거를 이뤄야 내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런 거는 행복이라기보다는 좀 쾌락에 가까운 거고, 진정한 행복이라는 거는 내가 평소에 많이 느껴야 그런 행복한 순간이 왔을 때도 내가 더 크게 느낄 수 있는 거라고 누가 말을 했던 걸 어디서 제가 주워 들었거든요. 이렇게 음악을 통해서 제가 위로를 받고 행복을 느끼고 이런 것도 그렇게 행복을 정립해가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그런 아티스트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의 행복을 느끼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도 저도 제 일상을 살아가면서 부지런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